누군가 당신을 바라보지만 진심으로 당신을 보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 앞에 서 있지만 마치 당신이 투명한 것처럼 그들의 시선은 당신을 관통합니다. 경멸도, 분노도, 심지어 실망조차 없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공허함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더 이상 가치 있게 보지 않고 당신의 존재가 무의미해질 때 그것은 근본적인 무언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실수도 기억에 남는 논쟁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미묘하고 훨씬 더 파괴적인 무언가였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가장 깊은 고통은 증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찮음에서 온다. 누군가 당신을 미워할 때 적어도 당신은 그들의 세상에 존재한다. 하지만 당신이 하찮을 때 당신은 그저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남자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스스로에게 닥치는 영역입니다. 오늘 저는 누군가를 되찾는 방법에 대한 싸구려 동기부여 문구나 피상적인 조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반면 어떤 남자들은 평생 그 배려의 일부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더 깊은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고하건대 제가 곧 밝힐 내용은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정의하는 침묵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지켜보는 순간입니다. 사소한 상황일 수도, 어색한 말일 수도, 취소된 계획일 수도, 미묘한 도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반응은 신중하게 고른 수천 단어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가 찾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훨씬 더 희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내면의 안정을 추구합니다. 상황이 변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찾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전쟁, 배신, 역병, 그리고 자식들의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그는 수세기를 초월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항상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이 존경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며 살아가지만 다른 한 사람은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상황을 헤쳐나갑니다. 남자가 사소한 좌절에 절박하게 반응하고 목소리가 갈라지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불안한 변명에 빠져들 때 그는 근본적인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바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삶이 진정으로 압박감을 줄 때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이를 즉시 알아차립니다. 생각하거나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몸으로 느낍니다. 이는 이 남자가 안전의 원천이 아니라 짊어져야 할 또 다른 짐임을 알려주는 원초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남자가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그저 숨만 쉬는 사람입니다. 그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의 불안할 정도로 침착하게 그 순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침착함에서 그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합니다. 그는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강함은 단지 오랜 세월 자신을 다스리는 데 투자한 결과일 뿐입니다. 한때 황제들에게 조언했던 금욕주의 철학자 세네카는 황량한 섬에서 수년간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비통함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지만 대신 평온과 수용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란 외부 세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깨지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그러한 자질을 키울 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의 존재감은 무게감을 더합니다. 그는 들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목받기 위해 극적인 몸짓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고요하고 확고한 존재감을 지녔습니다. 비록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고함은 자석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소한 압박에도 무너지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는 사람은 보기 드문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안정감이란 모든 것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도 욕망도 손댈 수 없는 조각상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이 아닙니다. 통제하려는 척하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강렬한 감정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느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도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융은 그림자, 즉 우리가 거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우리 내면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분노, 질투, 이기적인 욕망, 원초적인 충동 등이 그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숨기려 하고 존재하지 않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갑작스러운 폭발, 수동적 공격적인 발언 또는 모든 것을 서서히 오염시키는 조용한 분노를 통해 항상 벗어날 길을 찾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합합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고 그것을 규율로 전환합니다. 그는 자신의 질투심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솔직한 대화로 바꿉니다. 그는 통제하려는 자신의 욕망을 보고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러한 통합 과정을 니체는 가치의 변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능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제하는 것입니다. 집을 불태울 수 있는 불은 강철을 벼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자, 아주 소수의 사람만 이해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존경은 결코 구걸할 수 없습니다. 존경은 영감을 통해 얻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그 자체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만들어낸 사람에게서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여자를 중심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그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유시간은 그녀와 함께 합니다. 그의 기분은 그날 그녀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녀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숨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그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견딜 수 없는 무게입니다. 오르테가 이 가셋은 인간은 자기 자신이자 자신의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환경을 단 한 사람으로 축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본질을 잃고 그림자가 되어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존경받는 남자는 관계가 없더라도 온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에게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오래도록 지속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는 규율로 유지하는 육체, 연구와 성찰로 채워지는 정신, 그리고 그에게 도전하고 지지해주는 다른 남자들과의 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의 삶이 아닙니다. 이미 충만한 삶에 의미 있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여자가 그런 남자를 만나면 역동성이 달라집니다. 그녀는 절박한 공허함을 채우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방향이 정해진 여정에 동참하도록 초대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방감을 줍니다. 이제 그녀는 감정적인 의무가 아닌 진정한 욕망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는 진정한 자유란 타인의 욕구가 아닌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누군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역설적이게도 그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그의 존재는 감정적인 생존의 행위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유 속에서 내린 선택만이 진정한 존경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존경은 위대하고 영웅적인 순간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작고 조용한 행동을 통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쳐있을 때에도 하는 훈련에 있습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지키는 약속에 있습니다. 쉽게 폭발할 수 있을 때 침묵에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울 때 유지하는 경계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헥시스, 즉 성격을 형성하는 습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는 행동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행동에 있습니다. 당신을 지켜보는 여자는 당신의 영광의 순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평범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규율을 지킬 것입니까? 아니면 무너질 것입니까? 약속을 지킬 것입니까? 아니면 편안함을 위해 어길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배은망덕하고 변덕스럽고 기만적이며 속이기 쉽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의 권력을 튼튼한 기초 위에 쌓은 사람은 어떤 폭풍도 견뎌낼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부도, 외모도, 매력적인 말도 아닙니다. 튼튼한 기초는 깨지지 않는 습관입니다. 삶에서 신성한 의식을 거행할 때 감정과 상관없이 하는 일들은 아무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중의 진정한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존재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키워진 의지는 인격이 되고 인격은 운명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확고함과 엄격함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융통성 없는 것이 자신을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믿지만 사실은 오히려 참을 수 없을 만큼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확고함은 선택적입니다. 당신은 언제 경계를 지켜야 하고 언제 적응해야 할지 압니다.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이 더 큰 의미를 갖는지 압니다. 언제 맞서야 하고 언제 놓아줘야 할지 압니다. 그런 지혜는 어떤 매뉴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관찰하고 어떤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지, 어떤 싸움이 그저 소음에 불과한지 배우는 데서 나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아무도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그지 않는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교만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는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면서도 자신의 원칙을 고수합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유연성은 더 높은 형태의 힘입니다. 지성을 발휘하여 적응하는 데는 맹목적으로 하나의 입장에 집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진실에 도달합니다. 때로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존경심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존경심을 잃습니다. 한동안은 겉모습을 유지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가면은 벗겨지고 중심이 없는 사람, 반응만 하는 사람, 타인의 기대를 반영하는 정체성에 불과한 사람이 드러납니다. 사르트르는 악의, 즉 자신의 자유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상황이 우리를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항상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굴복할지, 굳건히 설지, 말할지, 침묵할지 선택합니다. 우리는 건설할지, 파괴할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은 하나의 투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갈지에 대한 투표입니다. 여자는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약한 모습에 투표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느낄 때 존중은 사라집니다. 존중의 본질에 대해 당신이 이해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된 감정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평가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한 번 존중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작고 평범한 순간들을 통해 끊임없이 당신을 평가합니다. 당신이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당신은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평가의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잊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 생각하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느끼는 것입니다. 그 감정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수천 개의 미세 신호에 의해 형성됩니다. 말할 때의 자세, 거절할 때의 어조, 어색한 침묵을 다루는 방식, 그녀가 당신에게 반박할 때의 반응.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정신 깊은 곳에서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도달하는 결론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진실 그 자체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존경심을 되찾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그녀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차원에서 당신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영원 회귀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영원히 똑같은 삶을 반복해야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당신이 진실되게 살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궁극적인 기준입니다. 당신이 쌓아 올리고 있는 삶이 후회 없이 끝없이 반복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하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부분이 있다면, 확신이 아닌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한다면, 자신의 진실을 배신하는 순간이 있다면 당신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으며 모두가, 특히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관점을 바꿀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존경은 포기에서 태어납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매우 진실된 말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필요하다면 관계없이도 살 수 있다고 느낄 때에만 그녀는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갇혔다는 것을, 그녀를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가 없다면 당신의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녀가 감지한다면 존중은 불가능해집니다. 존중은 자유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떠날 가능성을 포함할 때에만 진정한 의미를 지닙니다. 키르케고르는 신앙의 도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 때 말입니다. 관계에서 그 도약은 잃을 용기입니다. 잃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무언가에 머무르는 편안함보다 자신의 진실성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런 용기를 키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더 이상 갇힌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고 싶은 욕망을 키웁니다. 그녀는 자유롭게 그곳에 있기를 선택한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선택은 어떤 절박한 간청도 따라올 수 없는 힘을 지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수의 남자만이 이해하는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존중은 목표가 아니라 그 부작용입니다. 존중을 직접적으로 추구하고 속임수와 전략을 통해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존중은 멀리서도 거짓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오직 근본적인 진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자신만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서, 진정한 자신을 반영하는 예술작품처럼 삶을 쌓아 올리는 것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숨기는 대신 통합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에는 확고하게 서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에서, 어떤 한 사람도 모든 공간을 채울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서, 그렇게 쌓아 올릴 때 존중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무시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사전 계획, 악의 사전 계획, 즉 악에 대한 사전 계획이라는 수련을 했습니다. 이는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대비책으로서 말입니다. 이미 상실의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진정한 중심에서 행동합니다. 이것이 존경받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문제에 대한 무력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는 삶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무슨 일이 닥치든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태도에 기반하여 자신의 힘을 키웠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존경을 잃었다고 느끼거나 진정으로 보지 않고 당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자신만의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단지 타인의 기대를 반영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왔는가?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했는가? 아니면 단지 억누르기만 했는가? 불편할 때에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있는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잃을 용기가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쉽지 않으며 솔직한 답변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잔혹한 정직함과 침묵의 규율로 걸어온 그 길은 궁극적으로 어떤 간청으로도 얻을 수 없는 존경을 만들어냅니다. 볼테르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지 않은 모든 선행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더 견고하고, 더 온전하고, 더 의식적인 사람이 될 기회가 있는데도 그러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범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함은
결코 존중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존중받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존경받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존경받을 만한 삶을 만들어갈 용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지속되는 유일한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